내용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플리오라는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기계 아시나요? 제가 지금 하나만 팔 줄 알면 다 팔 줄 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커머스 시장이지만 모든 걸 다 우리는 팔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플리오 이 회사에서 직접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 소장님까지 해서 이거를 개발해내는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시장이나 어떤 박람회 등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여러 마사지 기계들이 신제품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플리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이런 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품에다가 여기에 로고를 넣고 여기에 로고를 넣고 그래서 MOQ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1000개다 라고 했을 때 갖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BEP를 계산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학생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리오라는 자사몰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전체 다예요. 절대 여러 상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파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게 전부 다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다 종아리 마사지 기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리뷰 수도 많이 없고요. 잘 팔리지도 않아요. 다 이걸로 구성품을 만들고 단품으로도 팔고 어떻게도 팔고 이거 하나만 파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레마우스 파운드라는 브랜드예요. 그레마우스 파운드라는 브랜드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분들이면은 많이들 보셨을 수 있어요. 그레마우스 파운드 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이 그레마우스 파운드는 무신사에 가면 굉장히 유명하고요. 1인 기업이 했어요. 1인 기업이 했고 디자이너 한 명이랑 같이 이렇게 둘이서 운영을 했고요. 4년 만에 지금 그래도 이제 무신사 쪽에다가 좀 높은 금액의 매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리뷰 수가 여기도 무신사에서만 지금 5,000개 정도가 돼요. 4.9 이렇게 돼 있는데 5,000개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거의 이것도 저희 한 7만 개, 8만 개 이상 무신사에서만 나가고 다른 쪽 플랫폼들까지 하면은 한 10만 개 정도 판매한 것 같습니다. 4년 운영해서 엑시트한 거죠. 여기도 들어가면 옷이 메인이에요. 의류가 메인이지만 전부 다 리뷰 없는 것도 있어요. 다 구색이고 요거 하나만 파는 거. 안다르 아시죠? 안다르는 아시겠죠? 안다르는요,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해서 레깅스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레깅스, 필라테스, 요가 레깅스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됐죠. 맛땡킴도 아시겠죠? 맛땡킴 매각이 됐죠. 어마어마한 높은 금액으로 매각이 됐고요. 이 맛땡킴이라는 브랜드는요, 블로그 마케팅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팔기 전부터 1인이 블로그만 글을 써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맛땡킴 대표가 이제 맛땡킴이라는 브랜드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품을 제작해서 가치를 입혀서 지금 현재는 큰 금액의 매각을 하고 지금 따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너무 큰 브랜드들만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서요. 쿠팡에 들어가시면 자외선 차단 마스크 또는 안면 마스크라고만 쳐도요, 이런 르플렉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르플렉스는요, 지금 다 형태가 다 똑같아요. 안면 마스크, 자외선 차단 안면 마스크. 중국 시장에 나가잖아요. 다 이 모양이에요. 모든 패턴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는 무슨 로고가 써있고, 여기 무슨 로고가 써있고, 여기 무슨 로고가 써있고, 그래서 앞에 뭐 오제로, 뭐 큐아워, 뭐 소울, 뭐 이렇게 다 써있지만 원 플러스 원에 13,000원에 팔고 있고요. 뭐 한 개에 8,800원, 뭐 세 개에 17,000원 하는데 한 개에 17,700원에 팔아도 단연 1등으로 팔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 브랜드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조차 엄청 많이 판매를 이루고 있고요. 쿠팡은 거의 장악을 했죠. 장악을. 여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패키지 구성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선물을 할 수도 있다라는 포지셔닝으로 좀 어필을 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상품을 받아보면요, 약간 여기 그 랍바라고 해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얄쌍하게 맵시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이미지로는 전혀 차이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원단도. 그러니까 어떻게 판매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브랜드의 자사몰에 들어가 보면요, 상품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여기 골프 카테고리라고 해서 몇 상품 없습니다. 다 자외선 안면 마스크로 2개 구성, 4개 구성, 그리고 뭐 모두 투어랑 콜라보해서 로고만 바꾼 거 전부 다. 이거 한 개만 파는 거예요. 한 개만. 나이슬리스예요. 이거는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희 매장이에요. 동경 저희 매장.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 안 좋은데 흑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흑자가 그래도 뭐 못해도 뭐 월에 한 돈 1,000만 원 들어오겠죠. 열심히 고생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원분이 앞에 계시지만 저도 직원분한테 매번 매 시즌 말을 똑같이 해요. 민주 씨, 이번에 이것만 팔 거야. 이것만 팔 거야. 딴 거 안 팔아도 돼. 딴 거는 안 팔아도 돼요. 이건 다 구색이에요. 이것만 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우리 매장에 와도 그것만 보이게 배치를 해놔요. 이것만 보이게. 그리고 또 매장에 다른 상품 하나 더 미끼 상품으로 진짜 싼, 정말 싼 제품을 하나를 또 곁다리로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저희 매장은 양말도 팔고 뭐 스카프도 팔고 모자도 파는데요. 어떤 누군가 10명이 왔을 때 이 모자를 한 8명이 가져가요. 양말도 어떤 누군가가 와도 10명 중에 8명은 이거를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대문 도매 매장도 손님이 직접 매장에 나와서 거래를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신상마켓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광고를 넣고 상위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를 배치하고 각 시간대별로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내가 누구보다 먼저 노출되게끔, 이커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출이잖아요. 노출이 돼야지 그 다음 뭐 클릭을 받든지 하죠. 노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출이. 그래서 저도 뒤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FW 시즌에는요, 이 양말 하나만 팔았어요. 다른 거 뭐 별표가 82개, 뭐 148개, 239개, 뭐 100, 얘만 1654개. 얘도 뭐 19개, 22,000원에 팔아요. 저희는 컨셉이 약간 비싼 거 갖고 와서 비싸게 팔거든요, 제가. 아니면 싼 거 갖고 와서 비싸게 팔아요. 어떻게 해서든. 양말 하나에 뭐 4,500원, 한 켤레에 도매가가 5,000원이에요. 그래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요. 한 켤레에 3,500원씩 하는데 많이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파는 건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케팅은요, 소비자, 고객이 우리 매장으로 오거나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거나 내 상품을 들어왔을 때 손님들이, 고객들이 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은 사게끔 하는 것.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손님이 사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상품만으로 과연 잘 팔릴까요? 한 상품만이 잘 팔린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가치가 있을까요? 엄청난 뾰족한 어떠한 소구점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온라인 강의에도 저도 말을 굉장하게 막 멋있게 만들고 싶어요. 막 앵커 상품이 어쩌고 저쩌고 막 만들고 싶은데 저랑 같이 이웃시장 투어에 가는 대표님들 지금도 와 계시지만 진짜 웃겨요. 나가면은 저희끼리는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윷놀이 방식이라는 좀 촌스럽지만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렇게 시장을 돌면서 막 대표님 이 상품 이거 뭐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막 물어봐요. 이거 유세다 놔요. 막 이러고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해요. 실전적으로. 이건 걸에다가 차라리 말을 엎어서 놔요. 막 1+1을 말하는 거예요. 걸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저희끼리는 이제 원래 저희 회사에서는 인트로 상품이랑 뭐 서브타이틀 상품, 타이틀 상품, 레어 상품, 아우트로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좀 학생분들이나 저희 수강생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윷놀이 방식으로 좀 촌스럽지만 도개걸유목 형태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내가 팔고자 하는 한 상품, 딱 한 상품을 거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중요한 건 이거는 제 강의에 뭐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보다는 정말 그냥 실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실전에서 필요한 것들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걸 유세다가는요. 내가 팔고자 하는 동일한 상품군의 구성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이 스마트 포인터 이거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걸에다가 내 사업자의 전체에서 이걸 걸에다 하나를 배치를 할 거예요. 이건 내 타이틀상. 난 이것만 잘 팔면 돼. 이것만 낮은 가격에 소싱해서 비싸게 팔면 돼. 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이렇게 뭐 레이저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26,000원에 내가 팔고 싶어요. 최종 상식 판매가로. 그러면 이거보다 약간 조금 구린 거. 불이 안 들어와. 불이 안 들어오는 걸 옆에다 갖다 놓고 22,800원. 여기다가는요. 똑같은 거. 뭐 이렇게 귀에 걸고 막 핀마이크 이런 거 말고 똑같은 건데 좀 좋은 거. 이거보다 막 뭐 빛이 막 파란색으로도 바뀌고 막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고 그립감 좋고 이런 걸로 유세에다 배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파느냐? 강사들. 우리나라의 강사들이 타깃이 좁을 것 같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는 그 구성원은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항상 타겟을 좁히라고 하면요. 그럼 그 강사들한테만 팔아야 되나요? 이게 2차, 3차에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좁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타겟으로 정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팔려나가고 리뷰가 쌓이고 바람이 잡히게 되면은 강사가 아닌데도 내가 이거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와서 이거를 사간다는 거예요. 그게 3차 타겟, 4차 타겟으로 번져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난 이만한 집단한테 팔 거야 라고 하면 이커머스 시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똑같이 만약에 이게 26,800원, 22,800원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비싸게 갭을 둬서 한 38,800원. 뭐 이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내가 만약에 뭐 모자를 판다. 여기 16,800원짜리 하나 놨다. 내가 팔고 싶어하는 걸 놨으면 얘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질이 좀 낮아 보이거나 하는 거를 요 앞에다가 12,800원에 갖다 놔도 되고요. 이번엔 자수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저같이 이상한 막 피에로 같은 모자예요. 그럼 이걸 옆에다 놓고 48,000원 이렇게 해놓으면 가운데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고 효율적 가성비 있어 보이고 얘는 좀 싼 것처럼 느껴서 거리 가장 많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싼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걔가 나갈 경우도 있어요. 이거 역시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요. 이것도 똑같이 8대2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전체 매출의 80%는 20%에서 5개 중에 1개, 2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는요. 이게 나가면서 이것도 조금씩 섞여서 나가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개의 논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은 제일 안정적이고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분명하게 팔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상품은 뭐냐면요. 인트로 상품이에요. 인트로 상품이라 그래서 미끼 상품이 유튜브 미끼 상품이 돼요. 왜냐면 이 상점에 이렇게 그립감이 좋고 이런 디자인도 38,000원짜리가 있어. 다른 사람들 다 2만원짜리 파는데 저희 현재 도매 나이셀리스 매장에도요 48,000원짜리 모자가 있어요. 도매가가 48,000원. 누가 사가? 근데 사요. 또 간간히 사가요. 근데 그건 안 팔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웃은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재고를 조금 보더라도 리스크가 조금 있어도 하나를 생산해서 뭐 와디즈의 아까처럼 BEP를 무너뜨리면서 한번 빼내든가 뭐 등등의 이따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난 거래가 배치되고 얘는 어디서 단순 사입해오면 되거든요. 얘는 내가 만들고 얘는 단순 사입해오고 그래서 라벨 정도만 달아주고 모나 윷 뭐 이런 것들은 위탁 판매로 넣어줘도 돼요.
다른 데서 뭐 10만 원짜리가 얘가 있대. 그 위탁 판매로 넣어서 상세 페이지 갖고 와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린 얘 하나만 도매로도 팔고, 얘 나밖에 없는 제품이니까요. 도매로도 팔고, 소매로도 팔고, 오프라인으로도 팔고, 그렇게 하는 예시를 이따가 제가 그 모자 좀 갖고 왔거든요. 머그잔은 제가 못 갖고 오고 지금 모자라도 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도상품은 얘네들을 사가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객단가 올리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샵에 지금 이 포인터를 판다라고 하면은 이 상점의 주 타겟층은 강사들을 1차 타겟으로 정할 것 같아요. 1차 타겟으로 정해서 뭐 도상품에는 강사들한테 뭐 필요한 것들 아니면 8,800원보다 더 싸도 괜찮거든요. 뭐 USB 같은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노트를 좀 뭐 이렇게 뭐 강사용 노트, 강사용 수첩이라든지 뭐 등등의 뭐 그리고 저같이 이제 막 처음 하는 이런 강의를 처음 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 하는 강사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뭐 커닝 노트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싸게 해서 갖다 두면은 객단가를 같이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뭐 뒤에 아우트로 상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 결에는 안 맞아도 돼요. 요 세 개의 상품군만 맞으면 되고, 이 모에는요, 우리 상점은 38,000원짜리만 파는 상점이 아니야. 우린 비싼 것도 팔아. 그래서 내 상점의 가치를 조금 높여주는 물건들. 뭐가 있을까요? 강사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노트북에 관련된 어떤 뭐 케이스 같은 게 뭐 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되게 가치 있는 안 팔아도 괜찮고 이거 안 팔아도 돼요. 다 안 팔아도 돼요. 이것만 팔면 되거든요. 이것만. 어설프게 여러 상품이 잘 나가잖아요. 재고로 까요. 이것도 조금 나오고 이것도 조금 나오고 이것도 조금 나오고 100개의 상품으로 10만 개를 파는 것보다 한 개로 10만 개 파는 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리오더를 칠 때도 이것만 제품을 맞추면 되고 공장, 공급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개만 10만 개를 팔 때는 협상이 이루어져요. 절대 처음부터 공임 안 깎지만 내가 한 3만 개, 4만 개, 5만 개 이렇게 이제 리오더 치기 시작하면 공장에서 먼저 단가 협상이 와주고요. 단가 협상이 안 온다 그럼 내가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깎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같이 성장하자니까 하나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금 신상마켓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품들이 약간씩 나간다. 그러면 제가 썸네일을 좀 구린 걸로 바꿔놔요. 안 팔리게끔. 모델 컷을 해놨는데 얘가 난 재고도 별로 안 맞춰놓고 팔아봤자 난 이거를 뭐 내가 한 10,000장, 20,000장을 팔 게 아닌데 어설프게 나가는 게 있으면요. 그거를 모델 컷을 썸네일을 상품 사진으로 바꿔놔요. 안 나가게. 그리고 자꾸 이 거래 쏠릴 수 있게. 그렇게 이 윷놀이 전략이라고 해서 도개벌륜모라는 방식이 있고요. 원래 시즌성 상품을 뭐 도에다 엎어라, 모에다 엎어라, 1+1은 거를 2개를 한번 덮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 그 얘기까지는 너무 길어져서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다시 뭐 영상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0.4격을 하잖아요. 군대에서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사격을 하기 전에 0.4격이라는 걸 해요. 0.4격은 뭐냐면 사람마다 전부 다 얼굴의 형태도 다 틀리고요. 총을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견착되는 지점이 사람마다 또 다 틀려요. 그리고 호흡하고 격발하는, 조준하는 어떤 기준까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두 병사가 0.4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병사는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고요. 한 병사는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어요. 둘 중에 누가 잘한 걸까요? 보면은 두 번째 병사가 당연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0.4격 관점에서는 둘 병사 다 매우 잘한 겁니다. 왜냐면 나는 잘 쐈거든요. 왜냐면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게 호흡과 조준과 격발을 두 병사가 다 잘한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여기 옆에 맞았다고 해서 내가 다시 잘 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총에 우로 몇 클릭, 하루 몇 클릭 하면 총의 재원값을 바꿔주면
그리고 똑같이 조준 격발하면 이 안으로 두 번째 병사처럼 다 들어오게 되는 게 0.4격이에요. 타이틀 상품을 내가 하나를 정해놓고 실패를 해도 가격부터 보통 낮추고 세일을 하려고요. 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막 재고 털려고 만들어는 놨는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옆에 있는 구성 상품들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시면요, 얘가 팔려나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타이틀 상품에 내가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천재가 아닌데 갖고 오면 다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한 상품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 상품들의 구성을 조금 바꿔주고, 재고가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을 먼저 낮추게 된다면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 사업자를 구성하는 모든 제품, 모든 상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상품마다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뻐서 사고, 저거 이뻐서 사고,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사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더 잘 팔릴 수 있게 밀어주고, 가격이 싸다고만 미끼 상품이 아니라 이거보다 가격이 충분히 비싸도 이걸 보고 고객들은 들어오거든요. 뾰족한 어떤 디자인을 보고도 고객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미끼 상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내 사업자를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이틀 상품 중심으로 판매 채널 늘리기라고 써놨는데요. 나는 하나만 파니까 아까 계속 드렸었던 말씀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약에 내가 운영을 한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람들을 모아 나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광고 정도만 돌려도 내 상품이 이제 팔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쿠팡에도 팔고, 쿠팡에서 안정적이다, 도매국 같은 데도 한번 올려서 팔고, 오프라인에도 한번 팔고, 다른 채널로 늘려 나가되 한 방에 이걸 늘리면요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뭐 지그재그면 지그재그, 뭐 G마켓이면 G마켓 이런 데도 들어가면은 G마켓에도 이제 행사를 항상 잡을 수가 있어요. MD분들이랑 항상 내가 입점을 하면 다 행사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MD들이랑 좀 친해지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행사를 잡고서 데일리 판매라고 해요. 데일리 판매라고 해서 한 상품만을 가지고 판매하는 건데요. MD들이 회사에 와서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뭐냐면요. 자, 뭐 6월달이에요. 6월 1일부터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냐면요. 6월 1일부터 6일까지 카카오 선물하기 채널에 무슨 행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뭐 8일부터 며칠까지 G마켓에 어떤 행사를 잡았어요. 10일부터 며칠까지 어떤 행사를 잡았고요. 20일부터 며칠까지 어떤 행사를 잡았어요. 라고 해요. 그럼 그 중간 빈 곳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날은 카페 마케팅 하고요. 이날은 지금 들어갈 때 하나도 없어? 그럼 메타 광고 미친 듯이 쏟아붓고, 그래서 단 하루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MD들의 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1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하나씩 판매 채널을 늘려나가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하나라서 그래요. 하나라서. 여러 개를 다루고 있으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기의 궁합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한번 넣어놨는데요. 대체적으로 내가 저관여에 좀 싼 물건, 옷걸이, 뭐 그리고 주방용품 같은 거, 주방용품, 그리고 쓰레기통도 뭐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 뭐 이런 것들이나 의류를 판다 그래도 저가의 상품들, 뭐 박리담에도 무조건적으로 괜찮거든요. 오레이지나 뭐 폐쇄물 쪽에서도 저가냐 상품으로 미친듯이 뭐 1,000원 뛰기, 500원 뛰기 하면서 500원 뛰기 하면서 파는 분들도 많아요. 몇만 개씩을.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싼 거를 많이 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0점이 맞아야 되는 건데, 나는 되게 막 패션쇼장만 돌아다니고, 나는 맨날 발렌시아가를 좋아하고 샤넬을 좋아하고 에르메스를 좋아하고, 그런데 돈 벌겠다고 내가 싼 것만 막 팔잖아요. 이 싼 상품이 왜 팔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명품을 난 비싸게 팔고 싶은데 나는 마진 내 가치 빵빵하게 더해서 난 비싸게 팔 거야 라고 하면 그만큼 박람회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고요. 샤넬 빚내서도 사봐야 되고요. 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왜 비싼 이유를 알아야 되고 패키지는 어떻게 나오며 이거를 내가 왜 샀는지 내가 빚까지 내면서 이걸 왜 샀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 떡볶이를 진짜 시장 떡볶이 다 먹으러 돌아다녀야지 시장 떡볶이를 잘 맛있게 만들 수가 있고, 근데 레스토랑 떡볶이처럼 막 갖다 두면은 시장 사람들은 그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내 상품과 나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입률, 클릭률, 뭐 구매 전환율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상호성의 법칙을 말하기 전에 데이터 소싱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 기질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데이터 소싱이 굉장히 능한 사람, 저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요. 데이터 베이스의 소싱이 굉장히 능하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저를 포함한 나머지 한 90, 80%의 분들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데이터 소싱에 능하신 분들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상품을 잘 팔려나가는 상품의 키워드를 막 추출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PC 앞에 앉아서 엑셀 시트를 여러 창을 켜놓고 그래프를 읽으면서 몇 월 달에는 이게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게 올라갔고 내려갔고 숫자들을 보면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드물진 않아요. 어렸을 때 PC방에서 게임을 뭐 한 2, 3일 막 컵라면만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런 분들이 기가 막히게 PC 앞에서 목이랑 어깨 막 뻐근하겠죠. 엄청 뻐근한데 쉽게 해요. 네. 그 지치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는다는 게 정신적으로 계속 집중이 잘 되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찾아냈을 때 오! 또 찾았어. 오! 또 찾았어. 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옆에서 브랜딩으로 가야 돼. 브랜딩으로 가야 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저는 쿠팡 강의 여기서 하라 그러면 딱 30분에 한 350만 원짜리 강의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쿠팡 강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은 상품군만 계속 늘려나가면 돼요. 상품군이 근데 상품을 소싱하는 개수가 어설프면 안 돼요. 상품을 계속 수도 없이 스큐수 막 200까지 500까지 이렇게 나가야지만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쿠팡이 한 2달 정산 주기로 봤을 때 한 쿠팡에서 내가 한 1억 매출을 한다 라고 하면요 보통 한 1,000만 원 좀 안 되게 벌거든요. 뒤에 재고 부담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7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못 벌어요. 재고 비용 빼고 1,500만 원, 뭐 2,000만 원 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1억을 벌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남는다라는 가정하에 쿠팡 같은 경우는 내가 1억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일단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물건값이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1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 다음 달에 또 1억이 팔렸어요. 6천만 원은 있어야지 2억 매출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쿠팡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돼요. 빨리 쿠팡 판매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저는 대출빚이 얼마예요? 그러면 쿠팡에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선정상 서비스를 막 사용하시는데 선정상 서비스도 뭐 몇 프로의 수수료가 나가요. 근데 벌어들이는 게 10%인데 10%도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3, 4% 막 주고 이게 돈이 남냐고요.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희가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다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소싱으로 뭐 한 200개, 300개, 500개의 지금 상품을 팔고 계신 대표님도 계세요. 저희 이제 또 같이 투어 참여하시고 하신 분 중에 이제 30억 매출 정도를 하시고 이제 도매 쪽까지 한번 넘어가서 80억 지금은 연매출 80억 정도 하시는 이제 어린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소싱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이렇게 쉬운 분들이 어디로 나오냐면요, 유튜브로 나옵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쉽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좀 안 좋은 채널들도 있지만,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월 500만 원이 쉬워요. 이거 왜 못해요? 자, 딱 보시면요, 여기 키워드의 숫자 이거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선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10명, 20명 중에 한두 분씩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들을 하시고 하니까 막 쫓아가서 하는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도 어떤 수학 강사가 너무 잘해. 근데 누구는 이 수학 강의를 들으면 막 성적이 뻥뻥뻥뻥뻥 올라가요. 근데 누구는 나랑 안 맞아, 이 강사랑.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다 다르고 나머지 분들, 저를 포함해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상위 셀러로, 왜냐면 그런 분들이 아까 말한 리어카랑 이런 밑에 62%에서 상위 또 20%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아무리 성향에 안 맞는 분들이 이 경쟁이 치열한 62%에 들어가서 상위 4%, 2%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힘들어서 2년, 3년 지쳐서 떨어지는 거고 다시 사입해서 올라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보다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내가 PC 앞에서 숫자랑 그래프랑 막 힘들게 보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면 브랜드 쪽이 맞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특장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데이터 소싱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컨텐츠에 능하신 분들이에요. 컨텐츠에 능하다는 게 그냥 이 사람은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나한테 주지 않아도, 또는 환경적으로 그냥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사람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도 있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되게 신뢰도 있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국장님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교육국장님이 무슨 말을 해도 되게 빨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 안 받는다고 계속 안 받고 있다가 교육국장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빨려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유튜브 하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유시장에 돈을 내고 투어로 이제 중국에 딱 도착했는데 첫날에 어떤 대표님한테 아마 쿠팡 뭐 퀵플렉스인가 그거 검색하면은 200만 조회수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배우러 왔는데 첫날 공항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얼굴이 막 뭐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막 줄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막 버벅버벅버벅 하는데 되게 사람을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해요? 안 한대. 유튜브 해요? 안 한대. 자기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래요. 끝까지.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형 따라서 여기 한번 이유시장 꼭 와서 원가 낮추러 왔다고. 상품들 소싱하러 왔다고. 그러고 가서 첫날, 이유시장을 가면 첫날에 시장을 안 돌아요. 시장을 안 돌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모인 자리에서 제가 너무 강력하게 계속,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처음부터 장사하시지 말라고. 왜냐면 CEO 성향들이 있거든요. 사업을 해야 되는 성향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되게 투자하기도 막 불안해하고 막 이거 하나 사입하는 것도 막 어쩔 줄 몰라하고 하나 팔면 어떻게 하고 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과감하지도 않고 뭐가 뾰족하지도 않고 했는데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매력. 그래서 내일부터 시장 돌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을 내고 왔는데 시장을 돌지 말라고. 내가 누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인생을 망치려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나는 확신한다고. 유튜브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내일부터 시장 도는 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고 쿠팡 가서 팔아 본다고 해도 지금 당신이 2년 동안 쿠팡에서 판매하면서 돈 못 번 거랑 똑같을 거라고. 쿠팡은 단순한 플랫폼이고 그냥 확률 게임이라고.
한 상품 올려놓고 가구에 막 갖다 붙여고 한 100개, 200개 갖고 가면 몇천 개 팔리거든요. 몇만 개 팔려요. 너는 제발 내일부터 여기 온 거를 경험상 유튜브를 찍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요, 카메라를 켜는 순간 신 들린 사람처럼 찍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술술술술술 하고 시장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랑 인사하고, 중국 야시장을 데리고 갔더니 어깨동무하고 중국인들이 다 들러붙어갖고 안녕하세요 하고 연락처 따길래 막 위챗으로 연락처 받고, 이걸 영상으로 막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났더니 자기가 지금 뭘 한지 모르겠대요. 내가 지금 뭘 한지 모르겠다고 저희 에이전시 대표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투어 간 분들 앞에서 진짜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확하게 유튜버가 꿈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유튜브를 하는 거를 내가 왜 자꾸 강조를 했냐면, 상품을 팔기 위한 과정이라고. 처음부터 대박 나면은, 처음부터 뭐라도 대박 나면 왜 잘 되는지 모른다. 근데 처음부터 이커머스 사업은 기둥이 단단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지속 성장이 되니까 3개월이, 제가 딱 그 솔루션 내준 게 2개월 동안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유튜브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2개월 동안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유튜브만 해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 약간 움찔해갖고, 신사임당 그 주원규 PD님 채널들 다들 아시죠? 거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뭐 비즈니스 피팅가 뭐 그걸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거기서도 무슨 조교까지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자기가 원래 쿠팡 택배 일을 했으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면서 카메라를 달고 돌아다니면서 실전적으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거를 하는 거는 그래서 택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택배 슈즈를 팔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치대 같은 거를 뭐 팔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팔에 이렇게 묶는 밴딩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그런 거를 앞으로 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부터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상호성의 법칙.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구매를 일으켜주는, 뭐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겠고요. 강의도 상품이니까 제가 계속 정보 전달해 줌으로써 저도 구독자가 1,500명 때쯤에 아마 강의를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뭐 가격이 싼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1,500명밖에 안 모였었는데 처음에 오픈을 하자마자 300 몇십 명한테 팔려 나갔어요. 구매 전환율 자체가 몇십 프로죠.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중인 마케팅 채널이 있다면, 소통 중인 마케팅 채널의 구매 전환율은 매우 높다. 어떤 상품을 하나 광고에서 팔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구매 전환율이 보통 1%도 잘 안 나와요.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 좀 뒤죽박죽합니다. 예. 네, 이제 보통 소통 중에 어떤 마케팅 채널은 거의 한 5%에서 6%까지도 나오고 더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한 8%까지도 나오고 합니다. AI는요, 잘 만드는 것보다는 꾸준함을 선택합니다. 쇼폼, 뭐 유튜브 영상 막 이런 거 보면 잘 만드는 방법, 뭐 강의들 많잖아요. 무조건 강의라는 건 들으면 좋아요. 들으면 좋은데 저는 막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강의는 안 들으셨으면 하는 거죠. 왜냐면 AI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 광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타 광고를 킬 때요, 메타 광고에서 설정들을 많이 해요. 연령층,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려놓고요, 연령층, 그리고 나이, 뭐 아이를 가진 엄마, 뭐 7세 아이를 가진 엄마, 뭐 이런 걸 쭉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요. 하지만 AI 광고, 메타 광고 가장 많이 테스트, 진짜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장 효율이 좋은 AI 광고는요, 아무 설정을 안 해요. 내 자사물을 자사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페이스북 메타 광고를 킬 때요, 성향 이런 거를 전혀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AI는 건드리지 않아야지 이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 위주의 형태로 그게 확산이 돼요. 하지만 이 확산이 되는 시간은 조금 걸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광고 효율 로아스라고 하죠. 로아스가 전혀 안 나와요. 바닥이에요. 막 여러 테스트를 해봐요. AI가. 광고 효율이 높은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바닥인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다시 높았다 떨어졌다. 막 이래요. 그래도 그냥 냅둬요. 기다려줍니다. 2주, 3주를 기다려줘요. 10,000원씩 냈든 뭐 30,000원씩 냈든. 그러면 AI가 점점 이걸 클릭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토대로 취미생활을 토대로 해서 몰려서 나간 다음부터는 얘가 이걸 땅 잡았다 여러 갈래로 확산을 시켜줍니다. 6개월이고 뭐 10개월이고 그냥 냅둬도 계속 돌아가요. 근데 내가 여기다 체크들을 막 해요. 나는 7살 아이를 가진 엄마, 뭐 경기도,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처음에 로아스가 좋아요. 광고를 키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 매출이 막 나와요. 일주일 열흘이 딱 지나는 순간 돌았었던 사람들한테 계속 돌아요. 광고가. 그러면서 효율은 점점 떨어지는 게 AI예요. 사람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AI. 이 AI는요 꾸준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보통 AI를 활용해서 나는 영상 못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고 내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을 보고. 인스타그램에요. 또 제가 항상 이거 좀 자랑하는 대표님이에요. 또 이 대표님이 2년 전에 저한테 강의하기도 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이 오셨어요. 구구절절 이메일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어떻고요. 지금 현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양말을 조금씩 받아갖고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품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나는 아동복을 판매하는 채널이야. 팔로우 없어도 괜찮습니다. 팔로우 없어도 돼요. 그냥 누가 내 인스타그램에 들어왔을 때 아동복을 판매하는 채널이구나. 그리고 링크 하나만 달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한 상품만 만들어주세요. 남들이 없는 한 상품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동복 공장을 직접 다 돌아다니시고요. 제가 공장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직접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아다니셔서 결국 만드셨어요. 또 내복을 6,000원짜리를. 그러고 스마트 스토어에 19,000원, 21,000원에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다가 100만 조회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100만 조회수가 한번 빵 터져. 지금 이제 영상들이 조금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 100만 조회수가 뜨면서 나머지 48만, 7만, 뭐 3만 다 같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영상을 많이 지우셨는데 옆에 뭐 30몇만, 20몇만짜리 영상들이 다 올라갔어요. 100한 3, 40만이 한 방에 이 채널에 유입이 되면서요. 거기서 100만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130만 말고 1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5% 정도만 유입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벌써 5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5만 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구매 전환율이 예를 들면 뭐 한 3%다 4%다 라고 해도 몇 명이 2,000명 가까이가 사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도 그렇고 오태나는데 상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 자기한테 일어난 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달치에 1년치, 2년치의 월세가 벌써 다 생겼고 사무실 월세나 이런 게 다 생긴 거잖아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만 조회수 터진 영상입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손녀가 있는데 어머니 귀신은 내도 어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뭔 일이냐냐? 끝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손녀가 있는데 어머니 귀신은 내도 어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뭔 일이냐냐? 이게 끝입니다. 이 전 다른 영상 또 이거 쳐서 들어가주면 다른 영상 다 그래요. 다. 오늘은 택배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파파파파 팍팍팍. 이게 끝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괜찮네 하려고 살라고 하는데 걸 상품이 여기 있네. 19,000원짜리네. 이거 살까? 위에 한 36,000원짜리 내복이 있네. 얘가 좀 싸 보이고. 도 상품에다가 양말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객단가가 한 2만 얼마가 나오시면서 원가가 2,000원짜리를 19,000원에 어마어마하게 파신 거예요. 정산 주기도 빨랐죠. 지금 채널에도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최근에 출산하시면서 한 달 정도 상점을 문을 잠깐 닫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1인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충분히 AI를 활용해서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내가 영상을 잘 찍을 줄 모른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어놓고 계속 텍스트만 달아서 꾸준하게만 업로드. 일정한 시간에 꼭 6시면 6시가 아니라 6시, 6시 반 이틀에 한 번씩이나 올릴 거야. 3일에 한 번씩 올릴 거야. 아니면 어떤 내 전문 분야 얘기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꾸준하게만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다면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만 PD에 알려준다면 링크가 걸려 있다면 충분하게 구매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바이엄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염 방지 쿠션을 파시는 대표님이시고요. 한 상품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이 스마트 스토어의 전체 상품이에요. 전체 상품. 하지만 이거 한 개만 파십니다. 한 개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셨고요. 어떤 누구도 이 바이엄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인스타그램 내에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인스타그램 내에서만. 예를 들면 엠플레이그라운드라고 혹시 아시는 분 여기서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홍대에 엄청 크게 파란색 컨테이너 박스로 거기는 대표자가 너무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는 중학생들밖에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10대들만 알아요. 엠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도 전국에 매장도 꽤 많고 이런 바이엄 같은 경우도 하나만 딱 정확하게 해서 SNS 인스타그램 상에서만 유명해요. 그래서 마케팅 자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은요, 포인트는 이것도 이제 다 하나하나씩 길게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제일 상단에 위치한 인플루언서들만 공략하라예요. 제일 위에 인기가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 한두 명한테 내 물건을 공급을 하자. 40% 보통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45%, 50%라도 줘서 위에를 건드려 놓으면요, 전지현이 샤넬백을 들면 그 밑에 막 신인들이 다 똑같은 샤넬백을 들고 싶은 것처럼 그 하위에 인플루언서들이 다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대신에 내 인스타그램이든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계정이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DM이라든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계정이. 그래서 제일 상단의 인플루언서를 건드리면 그 하위의 인플루언서는 다 따라오면서 여러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파는 게 아닌 그들이 판매하는 B2B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점점 이 판매가 약간 흐지부지해질 때쯤에 전부 공급을 끊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지금도 재구매율이 오시는 모든 고객들 리뷰만 1,000몇백 개, 2,459개 이렇게 하면 3,000몇백 개인데 거의 3만 개, 4만 개, 5만 개는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것뿐이지 아까우니까. 나이셀리스 여기는 이것도 또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늦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온 저희 직원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따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반 만에 2,000몇백 명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디 노래방에 갔었나봐요. 노래방에 갔었는지 자꾸 텍스트 기반의 마케팅 채널이에요. 들어가는 리소스가 영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적죠.
내 생활들, 일상생활들을 말해주고 이 스레드 같은 경우의 특성은 내 일상생활의 얘기들이 한 80% 그리고 내가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한 20% 정도를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뭐를 하는 사람인지 동대문 도매, 모자, 양말 이렇게만 적어주고 아이디도 홀세일 우리 도매다 이것만 정확하게 나만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진행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고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셔서 저 스레드 잘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직원분한테. 둘이서 스레드에서 막 친하게 막 넌 오늘 뭐해? 막 그래놓고 둘이 직접 만나니까 막 이러고 반말을 안 한 게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와서 돈 10만 원어치 또 사가셨어요. 돈 10만 원어치 푹 사가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 모자 이쁜데 너네 거야? 어디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신상마켓에 들어가면 다 있지 막 이러니까 신상마켓에 주문 들어오고 이게 바로 지금 마케팅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계속 지금 이거 하나로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트래킹 이 대표님을요 제가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대표님은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이 대표님은요 아동복을 원래 하셨었어요. 아동복을 남대문에서 아동복을 위탁 판매도 하고 직접 사입도 하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한번 수강생분들이랑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모이는 자리에서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요. 6,000명 구독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와 진짜 축하한다. 그러더니 해가지고 이제 너도 제가 유일하게 말 놓는 수강생 대표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너도 이제 상품 좀 있으면 팔자. 이제 만명 상품 팔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메이킹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방향성을 못 찾다 보니까 그래 사람들을 모으고 시작하자.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사람들을 모으자라고 하더니 돌아가서 봤더니 한 달인가 지났는데 7개월 만에 2만 몇천 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독자가 3만 2천 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품을 일단 급하게 쿠팡 파트너스를 좀 몰려놨어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런 채널들보다 쿠팡 파트너스나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이런 게 뜨면은 되게 피로감이 있어서 바로바로 다 뒤로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아요. 쿠팡 파트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뭐 많이 나갈 때는 뭐 10개씩도 판매가 되고 자기가 본인이 걸어놓은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같이 사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조회수 자체가 지금 90만회, 45만회, 21만회 방향을 못 찾고 계속해서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근데 셀러라는 판매자라는 직업은요 내가 버리는 시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무슨 경험을 하든지 다 득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해도.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여기 우연 대표님이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국내 트래킹 지금 현재 유튜브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영상에 얼굴 안 나옵니다. 본인이 제일 잘한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그래도 항상 이 대표님 칭찬해드리고 하는 게 본인이 직접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게 트래킹이다 라고 해서 트래킹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영상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요 트래킹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중국을 한번 들어가 볼까 다음 달에 들어가 볼까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는 뭐 물통도 갖다 팔아도 되고요. 그 실리콘 물병을 파시는 저희 대표님이 한 분이 이번에 같이 투어에 갔다 오셨는데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드렸어요. 실리콘 물병을 이쪽에다 한번 좀 팔아보자. 그렇게 연결을 시켜드린 상태고 이제 뭐 신발을 여기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 있어도 여기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 슈즈를 제작하고 싶은데 1000개를 만들래. 그러면 그만큼 판매가를 상향시켜 놓고 일주일 동안 프로모션을 해서 얼마 할인, 이 날까지는 얼마 할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MOQ가 벌써 다 털리는 거죠. 나는 빵원에서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수학 분석이 또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디렉터마다 다 다르고요. 상품마다 어떤 건 광고로 팔아야 되고 어떤 거는 또 마케팅으로 팔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두 대표님이 계신데요. 한 분은 약통을 흰색 검정만 팔고요. 한 분은 약통을 위에 곰돌이 있는 핑크색 약통을 팔아요. 검정색, 파란색, 쿠팡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고로 100명이 내 광고에 들어와서 90명이 사갈 수 있는 상품을 팔아야 돼요. 검정색 약통, 뭐 흰색 약통, 100명이 들어왔어요. 90명이 사갈 수 있는 거. 뻔한 상품, 소구점이 디자인적으로 뾰족하지 않은 상품, 그거를 가지고 소구점을 막 미친 듯이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써주고 GIF 돌리고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게 쿠팡 플레이예요. 거기다가 가구매를 막 넣어주고 트래픽을 쏟아주고 처음에 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막 넣어주고 하는 게 쿠팡 판매고요. 핑크색 곰돌이 같은 경우는요, 광고를 넣잖아요. 100명이 들어왔을 때 5명, 6명 살 거예요. 교수님이 만약에 약통이 필요해서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핑크색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약통 안 사실 거잖아요. 100명이 들어왔을 때 5명, 10명이 사는 건요, 이런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서 이거를 뾰족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 나가다 보면은 그 무슨 뭐 요즘에 무슨 베어 막 그런 상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추후 그거를 좋아하는 팬덤이 1차로 형성이 되면서 남들이 다 이거를 쓰니까 나도 이걸 써봐야지 2차 타겟이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전혀 관심 없었던 3차 타겟, 4차 타겟 모두가 다 이 캐릭터를 쓴다라는 거죠. 뭐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도 마찬가지겠고요. 먼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써야 된다. 상품마다 판매 방식도 다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나만의 상품 만들기, BEP 계산 생활화, 그리고 메인 판매 채널과 서브 판매 채널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꼭 모으자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요 5시까지 오늘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바로 지금 진행하면 한 10분이면 되는데 바로 할까요? 예. 그 브랜딩에 대한 원포인트예요. 이거는 브랜딩